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미국이 올해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양시장도 빨간 불을 켰습니다만 이 지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조금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가 2100선의 종가 기준으로 되찾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2080포인트 윗선에서 마감을 하게 됐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658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11월에 장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부터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또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코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을 꼭 눌러서 들어오셔야지만 진짜 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내일 장부터 함께 많은 이야기들, 잔소리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문자 체험을 선물해 드리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 하루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 지난주에는 10분께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은 혹시 몇 분께 좀 선물을 쏘실 예정이실까요? 예, 골라주시죠. 10분 했으니까요. 똑같이 10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뭐로 1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이제 문자 체험 이벤트 받으실 분 11분이라고 하시니까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치시고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 샵 4989번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그중에 오늘 딱 11분께 추첨을 통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자 어떤 내용 받아보실 수 있을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주실 건가요? 뭐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안을 해드린 종목들하고 시황적인 부분들, 심리를 좀 잡아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보내드렸던 종목이 아직 결과물이 좀 나오지가 않았어요.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일주일이 좀 기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AS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뭐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별거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하셔도 전부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시황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또 문자로 날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뭐 갈 때까지 조금 더 AS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지금 바로 문자 번호 샵 4989로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이 행운의 선물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에 뜨신다고 합니다. 자, 대구 강연의 소개 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달 첫째 주에 주말에 토요일 날 강연을 합니다. 대구로 내려가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2019년 연말랠리 종목 특급 공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오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영남일보 지하 2층이죠. 거기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예전에 아마 전에 대구를 한번 내려갔을 때는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IT 섹터를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아마 새로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방송에다가 얘기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표나 이런 얘기하니까 많이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나마 좀 졸지 않고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 목표한 수익들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 우리 종목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 지하 2층에 있는 소강당에서 강연회가 열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이 강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이고 날씨도 부쩍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오늘이었나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안 그래도 좀 뒷심이 부족한데 걱정이 조금 더 됩니다. 네. 이 방송상이라 뭐라 욕은 못 하겠고요. 뭐 정중하게 점잖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은 수도 없이 겪어왔어요. 수도 없이 겪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일이 좀 생기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김정은이 한국 쪽에 있어서 풋을 사놨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대만 가권 지수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죠. 국내는 못 가고 있죠. 그다음에 필리핀 한번 볼까요? 필리핀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잘 올라가고 있죠. 미국 지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독일 지수도 한번 보게 된다라면 독일 지수도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유일하게 한국 시장 안 가고 있죠.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도 일단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에서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한국 시장만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IT 쪽 섹터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산업재 쪽 섹터죠. 철강이라든가 화학, 조선, 기계 이러한 업종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대신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내수, 뭐 게임 이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 중요한 포인트는 산업재 쪽 섹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사실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한국 시장도 선진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섹터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반등권역에서는 IT가 일단 대장으로 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서서히 돌려 세워주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 그 부분들이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새롭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소에 1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선주가 있고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모비스, LG 화학이 있죠. 화학주. 근데 이쪽은 2차 전지 쪽이죠. 신한지주 금융, LG성황건강은 내수, 통신 5G, 삼성물산은 지주사, 포스코가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 이쪽 섹터의 굴뚝주들은 포스코 한 종목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엄청나게 싸요. 엄청나게 싼 부분들은 맞지만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선택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 4차 산업 쪽에 있어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대차장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늘어나는 기업들보다는 좀 대차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사줬었어요. 업종 차트를 좀 잠깐 또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금 쪽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었어요.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는데,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8월 말에서 9월 달은 양봉의 캔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봉의 캔들은 거의 없고 음봉의 캔들만 있다라는 거. 일단 결국 수급적으로 뭔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에서는 연기금 쪽이 더 이상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시장의 수급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선택되어진 종목군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체적으로 IT 쪽 섹터, 정부 정책 수혜주, 뭐 소재, 장비, 부품 쪽, 그러다가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게임주나 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중국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슈가 있거나 향후에 성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로 포커스를 좀 맞춰 놓고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일 좀 북한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수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이나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갈만한 섹터 이야기 해 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서 내일 이런 북한 미사일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눌리게 되면은 괜찮은 종목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탑픽주까지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이벤트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는요, 이 베스트 트레이딩맨,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문자 번호 샵 4989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오늘 추첨을 통해 딱 11분께 정재훈 전문위원의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고, 수익 내는 이야기들 많이 집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또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 종목 고민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최대한 많은 분들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동성제약이 와 있네요. 지금 350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7,800원.
1,700원, 그리고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동성제약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예, 동성제약 제약주 중에서도 그래도 좀 버텼어요. 재료와 어떤 이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올랐고 두 차례 올랐어요. 그리고 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 자리대는 나와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14,000원 언저리, 뭐 그 자리대가 일단 바닥권역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뭐 암 관련해서 뭐 어떠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요게 조금 부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7월달, 8월달 요 자리대 매수를 했었던 그런 분들에 있어서의 뭐 본절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뭐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최근에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섹터잖아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 몇몇 임상 3상에 있어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이슈적인 흐름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61선 자리대가 한 17,000원 언저리예요. 근데 짧게 17,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9,000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챙기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제약주 중에 지금 그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 섹터보다 바이오 쪽 섹터보다 제약 섹터의 밸류가 좀 괜찮다라는 평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량한 안정적인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제약주들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일단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현성바이탈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2,450원이고 비중 10%다라고 6632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자, 이 종목 그런데 오늘 따라가다가 물리셨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계셨는지, 일단은 지금도 아직은 손실 중이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아마 오늘 사시었을 거예요. 오늘 이게 오후에 네.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렇게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에서 뭐 미국의 캐피탈 쪽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금일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정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 놓고서 볼 수 있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보셔야 돼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다라면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2,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려 내려왔는데, 기준 라인대를 보게 된다면 오늘 형성됐던 시초가 그 자리대가 약 한 1,900원대, 1,940원 정도예요. 이 자리대를 깨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오후장에 갑자기 쏟아졌는데 내일 반등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업. 빠지더라도 반등 나왔다가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문자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대응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위부터 해서 한 2,700원이 언저리 때까지 그냥 분할로 차익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가치주들 모아가는 전략이나 성장주들 중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그런 종목군들로 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산 증식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고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분할로 좀 챙겨가자,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 빠르게 그냥 수익이 날 때 청산을 하고 다른 종목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투자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종목 고민이 있는데 나도 상담 받고 싶은데 혹시 내 전화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싶어서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당첨률이 낮지가 않아서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평소 고민 있었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은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상담은요. MS 오토텍입니다. 6773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450원이고 비중이 좀 높으세요. 6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시면서 매수까지 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상담 꼭 부탁드려봅니다라고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MS 오토텍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지금 보면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고, 일단은 자동차 부품 섹터인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폭만큼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쉬어가는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 자리대를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움직이죠. 다시 한번 지워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를 깨지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내일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21선을 좀 지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21선까지 고개를 숙여버리게 된다면 요거는 21선 이렇게 쌍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박스로 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중심 라인대가 지금 보게 되면 한 5,500원 정도대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61선 부분까지, 61선 정도까지인데 일단 요 자리대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추가적으로 뭐 성장을 하거나 그럴 부분들도 있으나 일단 최고 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을 지금 커버해주는 애널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IR 쪽이나 이 담당자가 IR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배당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5,600원 이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형성했던 이 고점 자리대의 매물수를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8,000원 언저리대까지는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비중이에요. 6,400원대 거의 고점권역에 60%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크도 이게 5,600원이면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엄청나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면 일단 반 이상은 좀 줄여주세요. 반 이상은 줄여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꼭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소토테 조금 더 자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장중에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요. 9592님께서 남겨주신 헬릭스미스네요. 헬릭스미스 98,625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제약바이오 참 이게 난해해요. 98,600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HLB가 죽었다가 횡보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신라젠이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애들이에요. 밀렸다가 해서 계단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헬릭스미스입니다. 밀렸어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갈 거라 꿈은 꾸지도 마시고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차트는 꺾였어요. 차트는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럼 9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를. 그러면 이건 대응은 21선 깨지면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21선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전저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그게 단기 매매 기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93,000원짜리 때가 깨지면 안 되겠네요. 92,500원짜리 때겠네요. 그 자리 때 깨지면 안 될 거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 때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11만 원짜리 때.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연기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일부는 들어왔어요. 그냥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플레이하는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삼거래를 좀 온 모습인데 반등은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챙기면서 보고 이렇게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짧게 수익이 줄 때 챙기고 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챙기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단기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이번에는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요. 네, 네. 17,400원에 15%. 17,400원에 15% 갖고 계세요. 네. 최근에 오르다가 살짝 내려앉았었죠. 요거 바로 네.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이거 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그냥 옛날에 막 올라간 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사봤는데, 옛날에 올라간 게 생각이 나서 사셨어요? 네,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또 떨어졌어요. 언제 사셨어요, 어머니 이거? 그러니까 어제 샀는데, 어제요? 예, 어제 샀는데 어제 그렇게 한 550원인가 떨어졌어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어머니? 예, 저는 그냥 오래 있어도 수입도 안 나오고 항상 조금 오르면 팔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 예, 그래서 수익은 좀 많이 나셨어요? 아니요. 자, 네. 어머니 그 부동산도 좀 관심이 있으세요? 부동산이요? 아니요. 부동산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어머니? 예, 부동산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하시냐 안 하시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그냥 내가 살 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어디 교통편은 어떻고 거기에 편의시설은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 다 따져보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진드감치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뭐 가격이 올라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겠죠. 거주의 목적이 있으니까 먼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세 차익 내고 뭐 다른 쪽으로 이사 가거나 그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주식은
그냥 딱 보고서 아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좀 사봐도 되겠다 해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만 올라면 홀라당 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예. 문제예요, 이게. 단기 거래로 특히나 단기 거래로 수익을 내신 어머님들이 없어요. 예. 냉정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려서. 네. 근데 어머님도 지금 똑같이 사서 조금만 올라면 팔아버릴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다들 그러더라고요. 응?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요, 어머니. 네. 이건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어머니. 예.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인데 네. 밀리면 16,000원짜리 때 다시 한번 깰 수도 있어 보여요. 네. 16,000원부터 올른다고요? 16,000원도 깰 수 있어 보이거든요. 아, 예. 잠깐 수급을 보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회사가 좋아요. 네. 회사가 좋은데 어머니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갖고 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도 어머니는 일단 단기 대응을 목적이니까 아니, 16,500원 깨면 손절하세요, 어머니. 네. 16,500원. 네. 16,500원 종가기들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매수가 정도 위에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때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냥 그럼-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럼 그래도 매도하시고 네. 16,500원 깨도 손절하시고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 그리고 단기로 보지 마세요, 어머니. 오히려 더 계좌 더 쪼그라들어요, 어머니. 아, 네. 꼭 명심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좀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자 참고 잘 해주시고요. 저희 아직도 전화, 문자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벤트 준비되어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베스트 트레이딩 맨이라고 적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딱 11분께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문자 체험 일주일권의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시황 이야기, 종목 이야기 꼭 많이 가져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452님께서 보내주신 위메이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 2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어제 좀 변동성이 컸었죠. 어제 장중에 14% 넘게 올라갔다가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내려왔었는데 오늘도 살짝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소폭 손실이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대응책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어제 그 중국 관련해서 판호 허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위메이드를 좀 보시면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26,800원이면 이거 어제 아니면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보자고요. 많이 빠진 거는 좋아요. 많이 빠진 건. 근데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도 아직까지 하방각이에요. 머리 숙이고 있어요. 61선 하방각이에요. 121선도 꺾여 있어요. 241선 주가 밑에 있어요. 역별 조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차트의 모양새고. 올라간 만큼 빠져 내려왔어요. 그럼 얘는 박스예요, 이거 이렇게. 그럼 박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한 32,000원에서 한 23,000원? 요 자리대가 좀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게임주를 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네오위즈나 네오위즈 조정시에 보든가, 아니면 뭐 썬데이토즈는 아닌 것 같고, 네오위즈 홀딩스를 보든가, 정배열권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봤단 말이죠. 분명히 단기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26,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요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저가죠. 26,000원. 26,000원 깨면 일단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 그제 들어왔다가 오늘 다 때렸네요. 보니까 좀 더 반등 시도는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매수가 위로는 한 번쯤은 줄 것 같아요. 수익을. 그러면 그때 뭐 한 28,000원 언저리 그때 가면 매도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전략 알아봤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요. 빠르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9087님께서 신스타임즈 남겨주셨네요. 자, 신스타임즈 6,65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5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이 종목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좀 멀미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다행히도 크게 뭐 손실이 나고 그러시진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빠르게 좀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저는 왜 이런 종목을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차트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뭐 죽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경고 종목이고, 이거 분명히 어저께 사신 것 같은데, 실적도 일단 적자예요. 뭐 재무구조 뭐 부채는 없다 치고 주당 1,400원짜리. 그러면서 올라가는 이유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있겠죠. 변동도 있고 사연상에 뭔가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도 했었고요. 뭔가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 대응이에요. 무조건 차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30분 봉을 보게 되면 매수했다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다가 지금 요 갭을 메우고 그리고 나서 요 갭을 메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도 갭이 하나 있네요. 요 부분에도 요거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어요. 여기도 갭이 있고 다 갭이 있네요. 이거 뚫고 넘어가 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뚫고 넘어가게 되면 아마 요 갭 메우러 갈 겁니다. 이거 갭. 이 갭 메우러 갈 거예요. 이 갭은 메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갭을 메우러 내려올 거고 안 되면 이 갭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다행히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올라갔던 거 한번 누가 챙겼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손바뀜이 나와줘야 돼요.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11선 지지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점 자리 때 깨지면 안 돼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요 자리대죠. 요거 요 5,450원 이 자리 때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비중 50%만큼 살만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뭐 소문 얘기를 무슨 얘기를 듣고 사신 게 아니라면 굳이 여기서 사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트 대응이 우선이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 자리 때 깨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5,700원 이 5일선 자리 때 5,700원 자리 때 깨지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절반이라도 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 대응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채택 안 되신 분들은요, 내일도 상담 시간 여전히 이어지니까요. 내일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바로 주식 잔소리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진짜 방으로 입장된 거니까요. 꼭 헷갈리지 마시고 오픈 채팅 탭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이벤트 오늘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무료 문자 체험 일주일권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고요. 자, 지금 바로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 딱 11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강의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거듭될수록 정말 유익하다라는 소문이 쭉 퍼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뭐 이어서 해드려야겠죠.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기 거래를 했을 때의 기준과 원칙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말고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를 보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일선하고 21선에 있어서의 단기 거래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5일선과 21선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아니면 들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여드렸고요. 21선의 방향성은 보통 한 20거래일 정도는 추세가 유지가 돼요. 방향성이 한번 싹 돌아서게 되면. 그리고 반대로 꺾여 내려가도 마찬가지로 20거래일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대충적인 기간적인 요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 그런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성이 꺾이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까지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때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장기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지지 라인대 그 부분들 기준 라인대로 보는 거는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거의 241선을 위주로 봐요. 근데 24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서의 반등은 시세의 흐름들이 조금 더 짧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자리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간인 시간이 조금 짧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21선이 깨지면 1차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지 골든 크로스가 나는지 이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자고요. 원익 IPS를 아마 요 시기 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그 전부터도 아마 사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기도 다 지워줘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평선을 놓고 봤을 때 3일선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61선, 121선, 11선 다 지우자고요. 이렇게. 자, 그럼 요 파란색 선이 5일선,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그리고 이 갈색 선이 241선이죠. 여기에서는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요 구간에서는. 그래서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21선의 방향성은 하방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5일선이 돌아서면서 21선의 방향성도 돌려 세워줬죠. 장기평선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틀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 때에
매수라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려 세우게 된다라면 보통 한 20거래일 정도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탈돼 있던 이 자리 때만 보더라도 약 한 15거래일 정도는 흐름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21선이 꺾이게 되면 20거래일 정도까지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면 결국 다시 21선을 회복할 때까지 21선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느냐 이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길게 봤느냐 짧게 봤느냐요. 근데 지금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진행이 되는, 우상향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도 마찬가지죠. 장기평선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21선의 방향성이 됐고 지지를 해줬죠. 방향성이 아직까지 상승각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시기에서 놓고 봤을 때도 거의 17, 18거래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시간 거래상에서 수익을 일정 부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21선이 돌아섰으니까 20거래일, 즉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익을 일정 부분 내고 나올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21선이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밀렸다가 돌파 시도 나왔다가 다시 눌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며칠 정도 쉬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1차 시세가 21선이 깨지면 끝났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눌렸어요. 21선이 깨지면 이때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쉬어갔다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종목 한번 보자고요. 국일제지예요. 자, 이 친구 보자고요. 올랐다가 21선 깼어요. 깨니까 1차 시세는 끝난 거예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흐름들이 나왔다가 흐름들이 나왔죠. 또 뺐다가 21선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틀리죠. 이쪽하고는 틀려요. 왜? 얘는 계속 쉬었다가 다시 쳤지만 지금 이 친구는 쳤다가 빠지고 쳤다가 빠지고예요. 둘 중에 하나죠. 털고 있거나 아니면 못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배열권역에서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매수가 맞아요. 매수가 맞는데 그걸 단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골드가 났다가 데드가 나고 다시 골드가 났을 때, 쌍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왔을 때의 신뢰도는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론적인 막 이 부분들만 하니까 그냥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쪼개가지고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뭐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을 좀 보시고 단기 거래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단기를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중장기도 단기도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퀄리티 강의 잘 들었고요. 이런 강의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실제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대구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 지하 2층 소강당입니다. 들어오시면 연말까지 수익 낼 수 있는 많은 전략과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 당첨자 저희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요. 아래 자막에 나갑니다. 자, 6570님, 1472님, 그리고 8888님이시고요. 나머지 8분은 저희가 자막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당첨자분들께 연락드릴 테니까요. 이 목록이 없다고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나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